예,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는 월요일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민재기 역발상투자법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봉 정도를 보고 투자하면 좋은데 주봉은커녕 뭐 일봉은커녕 분봉 보고 그죠?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뭐 겨울론 이런 게 많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법 좀 반등을 해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쪽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랑 TSMC가 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이 좀 오래간만에 강하게 삼성전자가 나오다가 지금은 1% 중반대에서 상승폭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6만 원대에서는 뭔가 좀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젠슨항 이제 CEO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개월분의 블랙웰이 이미 이제 다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네.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고 사실은 상승을 가는 게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1년 정도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의 업황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돼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도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MD에서 나온 코멘트인데 TSMC가 아니면 이 TSMC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아니면 다른 기업의 AI 칩 생산은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우리 국내 삼성전자와 관련된 있는 네. 부분들이죠. 앞에 HBM 관련된 이쪽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뭐 패키징 쪽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물량이 좀 담당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얼마 있다. 전엔 뭐 그게 젠슨항이 얘기했나요? 뭐 TSMC 아니고도 생산 맡길 수 있다 그쵸. 이런 게 있어서 네. 삼성전자인가 싶었는데 또 아닌 것도 같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고객사를 어쨌든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지금은 뭐 빅테크 중에서 삼성전자한테 맡기는 고객사보다 오히려 뭐 자꾸 있는 고객분들도 그렇죠. 이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면 4분기에 디램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메모리 업체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고 반면에 HBM은 두 자릿수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HBM은 여전히 좀 견조한데 메모리 쪽이 업황이 슬로우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메모리 쪽에 안 그래도 지금 업황이 슬로우해지는데 중국에서 그죠?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린다. 10% 지금 넘게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온다라고 하니 이거는 그런 메모리 쪽만 하고 있는 우리 국내 업체,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중에 실적 추정치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네.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은 위에 있는 딱 두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주가가 파란색입니다. 거의 신고가거나 예. 신고가에 다시 올라왔거나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앞에 우리가 HBM 좋고 블랙웰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쪽을 아직까지 크게 이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디램이라든지 메모리는 지금 업황이 조금 슬로우하지만 워낙 HBM을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의 이 실적 추정치는 행보하고 있는 예, 그래서 주가도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반등도 좀 주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동되네요. 연동되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사실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네, 위쪽을 선택하거나 네, 맞죠. 아래쪽에는 하이닉스를 선택하거나.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삼성전자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건 맞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쪽은 위쪽이고 아래쪽에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이닉스 쪽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요거 하나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지수 내에서 피어 그룹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PBR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한 비율로 지금 삼성전자는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TSMC하고 상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 그림인데요. 과거 역사적인 상대 밸류에이션 여기까지 빠지면 거의 이만큼 빠졌으면 TSMC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뭐 그런 평가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모멘텀이 부재하죠. 네. 삼성전자는 아주 큰 지금 모멘텀이 좀 없고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뭐 약간의 작은 호재라도 지금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그죠?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그나마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은 뭐냐면 우리가 보조지표 중에 DMI라는 게 있고 DMI의 구성 요소 중에 플러스 D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종목의 매수의 강도의 에너지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밑에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이후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넣어뒀는데 이 플러스 DI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6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떨어지면 대부분 위에 주가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정도의 낙폭 과대라는 거죠. 지금이 보면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것 말고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다. 매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수급 방향이 멈추거나 매도가 조금만 사주면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튈 수 있는데 장 초반에는 오늘 외국계 증권사 매수가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또다시 약간 좀 매도와 매수가 팽팽하게 버티다 보니까 지금 1%대로 좀 내려왔는데요. 수급까지도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단기적인 이제 반등과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추세적으로 뭔가 이게 시원시원하게 엔비디아랑 그다음 TSMC처럼 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 경기가 좀 살아나야 줘야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좋아지면 그나마 TSMC 대비해서 상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케이스가 과거에 20년 동안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뭔가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작은 수급으로 수익률 게임을 벌리는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그죠? 적은 금액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지난주부터 최근에 HBM이 바닥을 잡을 때부터 여기 위에서 보시는 HPSP, 그 다음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과거에 HBM 업황이 괜찮을 때 좀 세게 움직였다가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인데요. 지난주에도 계속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보니 이쪽으로 좀 플레이를 염두를 좀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반도체와 바이오. 오늘 반도체가 좀 꿈틀하니까 바이오가 그동안 올랐던 대형주도 약간 쉬고 있잖아요. 네.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반도체가 훨씬 강했습니다. 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반도체가 바이오보다 강한 구간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은 바이오가 반도체보다 강한 구간인데 한 7월부터 지금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이거 지금 좀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좀 바이오 우세인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반도체와 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점들 체크해 주세요. 미국의 기업 실적, 또 뭐 소비 지표 이런 걸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오늘 금융업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뭐 B컷은 약간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ETF입니다. XLF라는 건데 이 금융 ETF가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은행 보험은 금리가 좀 올라갈 때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XLF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JP모간 쭉 이렇게 한 10종목이 상위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뭐 금융회사는 아닌데 지주회사라고 네, 지주회사로 보면 되죠. 자, 근데 업종별 주간 수익률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도 꽤 은행과
증권 보험이 지난주에 네. 꽤 올랐었고요. 오늘도 예. 추가적으로 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연준이 긴축을 했을 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좀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그렇잖아요. 네. B급 기대감이 좀 물 건너가니까 오히려 실세금리가 네, 오르죠. 실제금리가 네. 미국의 10년물도 4% 이상 올라오고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전후의 10년물 금리를 보면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종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최근에 또 다음 주에 밸류업도 있고요. 다음 달에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오를 때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은행과 보험업종 쪽으로는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적 발표의 기대감도 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일 이제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시 관련된 기대감이 많죠. 그렇죠. 네, 많은데 지난주에 사모펀드에서 이제 주간 기준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을 보면 펩트론, 네, 올릭스, 인벤티지랩은 다 비만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펩트론을 제외하면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펩트론이 지난주에 나왔던 그러한 뉴스들을 기반으로 시세가 저렇게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는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인벤티지랩이 또다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인 저평가 시가총액이 벌어진 이후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한번 또 뉴스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펩트론이 그 이슈를 가지고 훨씬 강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